예, 그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로 또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 이번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지원 이슈도 있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 주식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지연되는 소식이 온 한 주의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결정적 사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업계 관계자들 입에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매출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 산정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장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철회하지 않고 추가 자료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래프톤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가 밴드가 좀 낮게 나왔죠. 낮게 나와 있는 상태지만 얼마든지 3만 원 이상까지는 공모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장에서는 6만 원 이상의 카카오 게임즈의 가격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황이 나왔을 때, 상황이 결정됐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1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주춤하면서 크래프톤,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 현재 게임 회사의 3&1K보다 더 큰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넥슨을 제한, 어떻게 보면 NC소프트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1분기에 기록하고 그 2분기 실적도 현재 조만간에 발표하겠지만 1분기보다 더 성장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11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외 주식의 세금 문제는 계속적인 이슈 사항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장외 주식도, 특히 장외 주식이 공개된 시장이죠. 우리가 음지에 있던 장외 주식을 양지로 끌어낸 시장이 바로 KOTC입니다. KOTC 시장이 다만 거래되는 주식이 138개는 좀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음지에 있던 시장들을 양지로 끌어냈습니다. 이 KOTC의 간단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은 이게 제3시장으로 출발하였고 그 후에 프리보드 2014년도 현재 KOTC로 자리를 잡으면서 매일 지금 신고가 경진을 하고 있죠. 거래량에 대한 금액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거래 형태가 바로 KOTC입니다. 장외 주식에서는요. 장외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거래도 바로 KOTC 시장입니다. 그러나 이 KOTC가 앞서 말한 대로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작아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비제도권에 있는 사설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설 사이트 및 또 증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들이 전주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 뜻은 개인들이 지금 장외 주식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쉽게 과연 KOTC를, 가장 안전한 KOTC를 제한 나머지 각 증권사 및 사설 사이트들 중에서 어느 곳에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서 플랫폼들 이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많이 KOTC 시장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설 사이트 거래되고 있는 게 바로 앞서 보이는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역사는 1999년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정보를 비축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안에는 개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주주동호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보고 또는 참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KOTC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한 축을 역할을 튼튼히 담당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장외 주식 거래품 중 38 커뮤니케이션 안에 보면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거래할 때 보면 이렇게 삽니다, 판매다에 보시면 각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보고 사람들이 전화하면 중개업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개업체는 통상적으로 거의 한 80%는 여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서 정부의 비대칭 시장인 장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할 수가 있고 2차적인 수집은 삼판 커뮤니케이션 가장 큰 장점인 주주 동호회에 들어가서 수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 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정의 양식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한다면 지금 KOTC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하는 종목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 있는 시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8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고 있는 중개 업체들에게 일정 소정의 교육을 양식을 마치고 그들에게 일정의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이 여러 거래 형태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사고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주식을 주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주식을 받는 이 과정에서 요즘도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설 사이트를 장악한 38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려면 가장 안전한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다음에 요즘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게 바로 장외주식 거래 플러스 중에 증권 플러스입니다. 이 증권 플러스는 삼성증권과 두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삼성증권 하면 증권사 중에서 그래도 우량한 증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38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증권 플러스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삼성증권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장을 이루다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작습니다. 보면 뭐 2주, 1주, 10주 이런 거래량으로 가격의 기준점이 된다면 우리가 전체 아파트가 만 채가 있는데 그중에 한 2채가 거래가 됩니다. 이 거래 가격의 기준가가 되어서 전체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처럼 이 증권 플러스의 단점은 뭐냐면 가격을 비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매수자 중심의 사이트가 아니라 바로 매도자 중심의 사이트라는 겁니다. 매도자가 정해진 가격이 있고 우리가 38 같은 경우는 어떤 협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간단한 메모 쪽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의 산정, 그래서 어떤 정보를 구할 수도 없지만 매도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사설 사이트, 즉 이 증권포트를 대한 사설 사이트는 6만 원짜리 주식이 이 증권 플러스는 6만 5천 원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자 중심의 사이트로 만들어진 것이 단점이고 두 번째로 반드시 삼성증권의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비대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외주식이.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전하다는 것이죠. KOTC가 증권사 계좌를 통한 것처럼 이 증권 플러스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안전 때문에 거래되지만 단점상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가격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요차 설명을 드립니다. 이 장외주식은 재래시장이라고. 그래도 어떤 특정된 가격이 없는데 이 증권 플러스 사이트를 자세히 공부해 들어가 보니까 매도자가 7만 원이면 7만 원을 따라갔을 때 단 한 주가 거래도 기준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판고거래소입니다. 판고거래소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한금융투자가 연대해서 만들었는데 이 건수가 지금 보면 합의건수가 100건, 190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제 시장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 거래량의 형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팝니다. 보면 딜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딜러 중개업자라는 거죠. 기간도 기간이라는 건데 주식수가 100주, 50주, 160주, 50주, 6주, 30주 이런 걸로 가격이 결정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시장에 미치는 상향이. 근데 이걸로 보고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 다른 증권 플러스에 없는 주식을 이 판고거래소가 합니다.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종목을 했는데 필자도 개인적으로 마켓컬리 좋은 회사를 보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도 2, 3일 후에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오고요. 그것도 거래가 되지 않다는 거죠. 다만 공매도 공매수가 이 판고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 플러스 38 커뮤니케이션 모든 곳에 존재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라고 통해서 삼성증권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 플러스가 좀 더 안전하고 공개된 또는 공식화된 가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이 개입한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 간의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 들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 가격이 좀 공정하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외 주식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플랫폼 시장을 봤지만 가장 공정하게 주식을 살려면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은 비상장주의 거래 형태는 가장 좋은 것은 KOTC입니다. KOTC는 국가가 공인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금투협. 이 금투협이 어떤 곳입니까?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 연합에서 만든 협회입니다. 이 사단법인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시장이 가장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곳에 많은 주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외적으로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우리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또 유한타증권의 비상장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플랫폼을 자세히 보니까 거긴 매도는 확실합니다.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에 주식이 반드시 있어야 거래를 하지만 다만 거래 형태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KOTC와 38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크게 놓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KOTC의 수량이 작기 때문에 문제지만 여러분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맨투맨 방식이 제일 만나서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요즘 카카오가 난리지 않습니까?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도 난립니다. 카카오의 시총이 30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K텔레콤 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 회사들을 모든 걸 들었습니다. 카카오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2010년도 9년도에 그들의 매출액이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 300만 원 매출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2019년에 3조입니다. 100만 배입니다. 100만 배. 이 카카오가 진출한 곳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은 카카오가 그들보다 등치가 큰 다음을 인수할 때 또 노엠 엔터테인먼트 인수할 때도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들이 지금 문어발주를 확장하는 것이. 두 번째로 상장되는 매주에 하나씩 기업을 인수합니다. 카카오가. 지금 현재 대기업 계열에 들어가 있죠.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SK그룹이 한 123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한 96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 이름을 쓰는 게 한 15개뿐이 안 납니다. 어느 곳에 카카오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시장에 진출해 있고 시장, 우리 생활, 문화 어느 곳에도 카카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시총이 한 30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카오하고 비교할 때 구글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구글이 한 1000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30조는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 회사 중에 상장된 회사가 카카오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96개는 어떻게 있을까? 아직 비상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커머스는 뭐냐면 모바일 쇼핑을 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웹,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인베스먼트, 카카오 iOS. 이 회사들을 전체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35조에서 40조를 육박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는 빙상의 일가에 불과합니다. 이 지금 대기한 건 올 하반기에 상장될 카카오 게임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상장될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수없이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장되는 카카오는 더 많은 시총으로 최소 올 하반기에 100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바랍니다. 갈 수 있는 회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에 나와 있는 회사 중에서 여러 주력 계열사 중에서 회사들이 시총을 자기 스스로 보통 카카오 애들도 자기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좀 높게 평가하자. 우리 자식 공부 잘해, 똑똑해 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 카카오가요. 비상장에는 카카오뱅크가 8조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시총. 카카오페이가 7조 한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6조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5,500억 정도. 아무리 뭐 자기 자랑해도 대략 비슷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비상장에 있는 카카오 페이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 왕국, 카카오 96개 상장되지 않는 회사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그리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은 간단하게 카카오 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지금 현재 주주는 63%가 카카오입니다. 그 밑에 뭐 텐센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가 기관들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주식이 없고 직원들에게 일부 스톡옵션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가장 카카오페이의 장점은 바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페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앱소설, 웹툰, 만화, 영화, 드라마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봤죠? 이태원 클라스가 바로 이 카카오페이지가 소설을 쓰고 이 소설이 영상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의 시총을 더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카카오 페이지를 좀 깊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언제라도 이런 카카오 그룹에 있는 자회사 96개는 비상장에 있습니다. 눈 돌아서 잠깐 멈추고 거래소 코스닥 외에 또 다른 투자처인 비상장 주식에 이 카카오 관련된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